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차바가 지나가고 3주가량이 지났지만 대청천 주변 피해 지역은 여전히 태풍 속에 갇혀 있습니다. 참혹하게 뜯겨나간 대청천 수변 공간에 대해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무리한 공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꽃소비가 30% 넘게 줄어들면서 김해 지역 화훼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총 경조비 제한 때문에 저렴한 수입산 꽃이나 한 번 썼던 꽃을 다시 쓰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가야 역사의 중심 도시 김해의 변천사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김해시사가 편찬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역민의 삶의 자취와 공동체의 비전을 담기로 했습니다. 대중음악밴드 버즈가 다음 달 19일과 20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르홀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겁쟁이, 가시 등 히트곡과 신곡을 관객들에게 들려줄 계획입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HN 김해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김해를 비롯한 한반도 동남권을 핫히고 지나간 지 3주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태풍 속에 갇혀있는 곳이 많습니다. 참혹하게 뜯겨나간 대청천 수변공원에 대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무리한 공사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대청천의 수변시설이 뜯겨나간 모습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쌓은 조경석이 깨지고 금이 간 자리에 자연의 힘이 가져다 놓은 천연석들이 보입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획할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환경공학 전문가들은 조경석을 쌓지 말고 기존 콘크리트 바닥만 뜯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류에서 세계 지류가 모이는 대청천은 홍수 시 유량이 급증하므로 물의 힘을 조경석이 버텨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내려와서 태풍 매미 때 같은 경우는 뚝방 위까지 할 정도로 비가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매번 복구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초기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의견을 좀 반영했다라면 고수부처 자체 설계를 하지 않고 자연천의 상태로 나왔다면 오히려 더. 김해시는 2시간 만에 500mm나 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500년 만에 가장 큰 수해를 입었다며 설계에 잘못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말은 다릅니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자 억지로 조경석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연하천에서 보기 어려운 보라석을 채택한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공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요 정도 비에 저 정도로 쓸려 나갈 때는 것은 부실 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돌 자체도 어딘가 모르게 영 우리나라 돌 같지도 않고 돌이 뻘겋고 저런 돌로 해갖고 그러면 도시 공간이나 자연 상태 이런 거 파괴시키는 것 같고 영 엉망입니다. 김해시와 해당 업체는 조달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돌의 강도와 색깔 등 입찰 조건은 조달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조달청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돌을 조달청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한 거지 김해시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일부러 보라색이 이쁘다고 타 지방에서까지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어째서 수해 복구를 하는데 색깔로가 논하는지.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민의 혈세 209억 8,100만 원이 투입되는 중이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사안을 인재가 아닌 단순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추가 예산을 들여 조경석을 다시 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HN 뉴스 최윤영입니다. 김해시는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시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신공항 개항에 따른 소음 영향권을 예측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과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 계획을 비롯한 각종 개발 계획을 분석해 김해시가 추진고자 하는 개발 사업 등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는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내년 8월쯤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항개발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의 김해시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제21회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가 지난 23일 폐막식을 끝으로 10일간의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에서는 김해 출신의 여도공 백파선에 대해 집중 조명해 백파선의 예술홍과 넋을 기리기 위한 원류도공 추모제를 개최하고 홍보관 운영, 강연회 개최 등 백파선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는 2016년 경남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우수한 작품 전시와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45만 명의 관객이 다녀갔으며 13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꽃소비가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축하 화환이나 장례식장 화환 수요가 크게 줄었고 화환의 꽃을 재사용하거나 저렴한 수입산 꽃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 불암동에 위치한 영남 화해 원예 공판장. 꽃 경매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한산합니다. 경매에서 가장 인기 있던 거베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화환에서 자주 사용돼 평소 100% 가까이 경매되던 거베라가 30% 이상 유찰됐습니다.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가격에 맞춰 반환되는 화환의 꽃을 재사용하거나 열대지방에서 자란 저렴한 수입산 꽃을 구매하는 성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총 경조비가 이제 그 10만 원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이 산 그 외국산 수입꽃이나 재사용 꽃을 많이 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화훼 생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안 보겠나 생각이 되고 그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아마 또 그 조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얀 대국들이 꽃을 활짝 피웠지만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출하 예정이던 꽃은 수요가 줄어 판로가 끊겨 폐기될 위기에 처했고 국화 가격은 절반 이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9월 초 6,800원이었던 국화는 2,200원으로 추락했고 꽃 주문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화훼 도매업계도 주문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대동 화훼 농가에 따르면 거래량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60%나 줄었고 받은 화환은 돌려보내기 일쑤입니다. 대형 화훼 단지는 겨울철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화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아주 대전환의 그런 시대에 놓여 있지 않나. 이제는 종자를 어떻게 좀 개량할 것인가, 또 판로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어떤 이런 수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영란법으로 화훼 농가가 입은 타격도 크지만 올여름 늦어진 폭염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11월로 예정돼 화훼 농가의 시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GHN 뉴스 변진성입니다. 제7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포커스 이 사람에서는 이정화, 배병돌 두 의장 후보를 만나 앞으로 김해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전 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김해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10시 의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초선의 이정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삼선의 배병돌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 간에 그 화합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이 부분을 또 우리 또 후반기 의장 선거하면서 또다시 의회가 화합되지 못한 또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우리 의장 선거를 하게 돼서 초선이지만은
제가 한번 정치 이야기하면은 짜증나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방의회까지 그래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의회를 하합 차원에서 이끌어 보려고 초선 위반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를 거치면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 시의원 존폐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의장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전체를 끌어안아서 시민과 소통하고 특히나 내부적으로는 당을 초월해서 우리 의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정말 김해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김해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마를 했습니다. 김해시 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21석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판세일지 예측 불허의 안개 속인데요. 두 후보는 지금의 정당별 판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여야가 이렇게 뭐 동수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당을 떠나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하합 차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당은 다르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뭐 자기 뜻을 이루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고 또 무소속 의원이 2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표 분석을 해보면 그 무소속 포함하면 무소속 포함해서 야권이 조금 위에 있어요. 표수가 위에 있고 또 양심 있는 새누리 쪽 의원들이 아마 그 우리 쪽을 와서 이제 같이 동의를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성산이 있을 것으로 당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의장 선거가 이채로운 것은 초선 대 3선의 중진 의원의 대결 구도라는 점입니다. 경륜이냐 참신함이냐 두 후보에게 자신의 강점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야 의원을 두루두루 제가 소통하고 하는 데는 제가 이정아가 아마 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해시는 지금 국회의원 2분과 시장님이 다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는 견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 후보가 이번에도 의장이 되어서 우리 김해시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의회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3선까지 다선을 했고 또 김해 지역에서 저는 나고 컸습니다. 60년 동안 김해에 살았습니다. 평생을 여기에 제가 그 김해를 버리지 않고 살은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의회 의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낸다면 아마 김해시 의회가 어느 지역 의회보다도 잘 되는 의회로 소통하는 의회로 될 것이고 또 이래 소통이 돼야 또 집행부의 견제가 확실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간의 소통이 안 되면 집행부의 견제도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정말 박수치는 김해시 의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해시 의회는 의원 간의 오랜 갈등과 반목으로 개원 이후 지금까지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서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당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여야가 있고 서로 당과의 이념이 차이가 있지만은 의회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를 볼 때는 저는 그런 뭐 이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 발전, 시민들 생각하는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면은 뭐 다른 큰 전반기와 이번 같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뭐 의원들 간의 갈등도 저는 봉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선은 위아래 없습니다. 무조건 배우는 자세로 뛰어다니고 또 선후배, 제가 지금 나이적으로도 보면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 중간 역할을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에서 그 정당 간의 이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그 평소에는 못 느끼고 못 보고 있다가 딱 선거가 되면 또 정당 간에 좋지 않은 이런 형태로 이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내야 문제는 정당 간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 의원들이 다 뭐 잘 알고 또 지역의 선후배 관계도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 같이 또 지역 의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아우러낸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모든 역점을 주고 제가 의장직을 걸고 갈 계획입니다. 김해시 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자리에는 과연 누가 앉게 될지, 또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협조를 얼마나 조화롭게 이뤄나갈지 차기 의장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습니다. 김해 씨가 그동안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김해 시사 편찬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김해 시사는 김해의 역사책으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행정과 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와 시민들의 걸어온 삶의 자취를 한 곳에 담아내 향후 김해시 미래 비전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내년도 3억 원의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2021년 총 15권의 책자 분량 및 CD 형태로 제작 완료할 계획이며 시사 편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25일 김해 운동장에서 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 은빛 건강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은빛 건강 한마당 행사는 경로당, 복지관, 읍면 지역별로 운영해온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어르신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천면 실버댄스 동아리 등 8개 팀 200여 명이 출연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으며 어르신들의 순수한 화합의 장이 되도록 친선 경기 위주로 운영했습니다.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관내 우수상품 제조기업의 판로 확대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2016년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26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총 9개사 20개 부스 규모로 김해 우수상품 공동관을 구성하고 국내외 바이어의 이목을 끈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진행되는 대형 유통기업 입점 상담회를 통해 전국 규모의 유통망에 편입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고정적인 거래처 확보의 기획을 모색하게 됩니다. 김해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자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16 충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무훈련은 3년 주기로 시도별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상반기에는 부산, 대구, 경상북도에서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김해시는 올해 충무훈련은 민관 군경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활용훈련과 병행에 실시하는 만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밴드 버즈가 다음 달 19일과 20일 양일간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울에서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콘서트 더 밴드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겁쟁이, 가시, 남자를 몰라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 버즈의 수많은 히트곡과 신곡은 물론 밴드만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연주와 노래를 자신만의 버전으로 편곡해 관객들에게 풍부한 사운드의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멤버 각각의 개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수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밴드 김해 콘서트는 김해 문화의 전당과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가 가능합니다.
아닌가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다니. 어딘가요? 내가 서 있는 이곳, 여기가 천국인가요? You are so beautiful girl, you are so wonderful girl. 귓가에 스며드는 말 부드러워. You are so beautiful love, you are so wonderful love. 날마다 듣고 싶은 말 아름다워 그 어떤 노래보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22도, 아침 최저 기온은 6도로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계속해서 흐리고 비 오는 소식이 많으니까 우산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생활 기상정보입니다. 우리 지역 식중독 지수는 주의 수준인데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중간 단계인 만큼 음식은 냉장 보관하시고 꼭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니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